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연소 방지 설비 헤드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에 대한 내용, 보기는 연소 방지 설비 헤드의 설치 기준으로 설명한 건데, 이제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것. 맞는 거죠? 네.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는 2m 이하 맞고요. 수평거리. 2번.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맞죠? 예,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이하 맞습니다. 3번. 한쪽 방향의 살수 구역의 길이는 3m 이하로 할 것. 네, 이것이 틀렸죠. 3m 이하가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3m 이상이 돼야 맞죠?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3번이 틀렸네요. 4번.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 구역을 설정할 것. 맞죠? 예, 700m 기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m 이하가 아니고 3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화수조의 소요 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가압 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은 최소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소화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입니다. 이것은 자, 소요 수량에 따라서 이 양수량이 달라지죠? 자,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보세요. 자, 소요 수량이 있고요. 소요 수량. 소요 수량에 따른 자, 1분당 양수량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기를 이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소요 수량의 범주는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3개로. 자, 뭐냐? 첫 번째,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 다음,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자, 미만, 그리고 이제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때 이제 1분당 양수량이 얼마냐? 자, 먼저 20에서 40인 경우는 1100입니다. 1100리터 이상입니다. 이상. 1100리터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 40에서 100 미만일 때는 2200이에요. 2200리터 이상이고요. 2200리터. 그 다음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3300리터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100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1분당 양수량은 얼마다? 1100리터 이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사용 기준에서 다음 중 부적합한 것은? 자, 이제 보기에 대한 내용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의 배관 사용 기준입니다. 그 중에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고압식은, 자, 고압식은 스케줄 80 이상으로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예,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에서 고압식은 스케줄 80 이상 맞고요. 자, 2번은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고압식은 80 이상, 저압식은 40 이상. 맞는 내용이죠. 3번. 이제 동관이에요, 동관. 동관 중에서 고압식은 12.5MPa 이상이다. 틀렸죠? 예. 12.5가 아니죠. 12.5가 아니고요. 여기 틀렸어요. 12.5MPa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요? 16.5MPa 이상이죠. 그렇죠? 예, 고압식. 고압식일 때는 16.5MPa 이상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동관 중 저압식은 3.75MPa 이상이다. 맞죠? 3.75MPa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론 1301을 사용하는 호스릴 방식에서 하나의 노즐에서 1분당 방사해야 하는 소화 약재량은 단 온도는 20도씨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론 소화 약재를 얘기할 때는 우리 세 가지 약재를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자, 한론 13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론 1211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한론 2402가 있어요. 자, 이 한론 소화 약재에 따라 자, 지금 소화 약재량 자, 소화 약재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1분당 방사해야 하는 소화 약재량이 있어요. 이거는 자, 이것도 소화 약재량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킬로그램 퍼 미닛이 되겠죠. 1분당 소화 약재량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소화 약재량부터 보시게 되면 자, 한론 1301은 얼마예요? 45kg인 거죠. 이거는 이제 호스릴 방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스릴 방식에서. 그 다음에 한론 1211 같은 경우는 50kg이죠. 그쵸? 그다음 한론 2402도 똑같아요. 50kg. 이거 소화 약재량입니다. 소화 약재량.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지금 1분당 방사해야 되는 소화 약재량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거 얼마냐? 한론 1301이 35예요. 35. 단위는 이거죠. 킬로그램 퍼 미닛 35. 그 다음에 한론 1211은 40이에요. 40. 그리고 한론 2402가 45가 됩니다. 예, 지금 5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한론 1301이니까 정답은 35k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대형 소화기로 인정되는 소화 능력 단위에 적합한 기준은 자, 이거 보시면 대형 소화기입니다. 대형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를 물어봤죠? 자,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대형 소화기가 있으면 이제 뭐도 있어요? 소형 소화기 있죠, 소형 소화기. 자,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소화기가 있어요. 대형 소화기. 자, 그때 이제 능력 단위를 알아볼 건데 일단 그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능력 단위가 이것은 한 단위 이상입니다. 한 단위 이상. 능력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 소화기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누죠. 두 가지. 이제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A급과 B급 두 가지가 있어요. A급 그리고 B급이 있는데 자, 먼저 A급은 능력 단위가 10단위 이상이죠. A급은 10단위 이상. 그리고 이제 B급은 20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20단위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보기를 보시면 이제 대형 소화기의 소화 능력 단위를 옳게 설명한 것은 3번에 있죠.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중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몇 미터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거 보시면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이제 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입니다. 기준 중에서 지금 배수구에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도록 자,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거리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바로 얼마예요? 최대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거리는 몇 미터다? 4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중 의료시설 3층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거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지금 의료시설의 3층. 자, 의료시설 3층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이 의료시설 3층에 설치가 가능한 피난기구를 알아보면 첫 번째, 자, 미끄럼대. 이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끄럼대. 자, 두 번째, 구조대. 구조대 설치할 수 있어요. 구조대. 다음 세 번째가 피난교입니다. 피난교. 피난교. 다리죠, 다리. 피난교. 자, 네 번째가 바로 피난용 트랩이에요. 피난용 트랩. 피난용 트랩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다수인 피난 장비.
하수인 피난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승강식 피난기입니다. 승강식 피난기.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의료시설 3층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여기 있네요. 1번에 공기안전매트죠. 공기안전매트는 의료시설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포소화 설비에서 포의 종류 중 저발포에 대한 팽창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이제 팽창비를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발포와 고발포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팽창비, 저발포가 있고, 그다음 고발포가 있어요. 자, 일단 저발포 같은 경우는 팽창비가 자, 20배 이하인 것을 저발포라고 하죠. 팽창비가 20배 이하인 것을 저발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고발포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비가 80배 이상 1000배 미만인 것, 1000배 미만인 것을 이제 고발포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80배 이상 1000배 미만.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발포죠, 저발포. 저발포에 대한 팽창비의 기준이니까 몇 배다? 바로 팽창비 20배 이하가 저발포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스릴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는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인가? 자,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 자, 호스릴이에요, 호스릴.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 자,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얼마예요? 수평거리는 15m 이하라고 했죠. 정답은 수평거리는 최대 15m 이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는 자, 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 4가지 분말 소화 약재를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분말 소화 약재는 몇 종이라고 했죠? 바로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바로 제3종 분말 소화 약재라고 했죠. 그래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는 바로 제3종 분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의 방수구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은? 자,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지금 아파트의 방수구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구에 설치 제외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자,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방수구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1층과 2층은 방수구 설치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아파트 2층. 그렇죠? 아파트 2층은 방수구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을 보시면 어디냐면 지금 노유자 시설이죠.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 면적이 자,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얼마? 그렇죠.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5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한구역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자, 보시면 이제 제한구역의 구획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자,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얼마 이하라고 했죠?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000제곱미터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의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내다.
예, 정답은 1번입니다. 포소화 설비에서 부상 지붕 구조의 탱크에 상부포 주입법을 이용한 포 방출구 형태는, 자, 지금 이게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부상 지붕 구조라고 했죠. 부상 지붕 구조. 뭐 다른 말로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하죠. 플로팅, 자, 루프 방식, 루프 탱크. 플로팅 루프 탱크인데, 자, 여기 자, 상부포 주입법을 이용한 포 방출구의 형태라고 했어요. 자, 부상 지붕 구조 같은 경우는 포 방출구의 형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자, 뭐예요? 바로 네, 특형 방출구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형 방출구.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네, 특형 방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상 지붕 구조는 특형 방출구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층의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자, 해당 층 높이가 13.7m 이하일 것. 이거 맞는 내용이죠? 높이 맞습니다. 13.7m 이하. 맞는 값이고요. 2번, 천장의 기울기가 자,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이것도 맞죠? 네,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맞고요. 3번,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제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제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것도 맞습니다. 102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음 4번,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제 사이의 간격이 0.8m 이상 1.5m 이하일 것. 예, 틀렸습니다. 간격이 틀렸죠. 0.8m 이상 1.5m 이하는 이제 보통 이제 설치 높이가 많이 나오죠. 0.8에서 1.5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이의 간격이에요. 0.9m 이상 2.3m 이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5개 수화전 설비의 배관 등에 관한 기준 중 호스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로 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보시면 5개 수화전 설비죠. 5개 수화전 설비의 호스의 구경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5개 수화전 설비가 나오면 옥내 수화전 설비도 나오겠죠. 옥내. 자, 옥내 수화전 설비. 옥내 수화전 설비와 그리고 5개 수화전 설비. 네, 5개 수화전 설비에 자, 호스의 구경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호스 구경은 얼마냐? 이것은 바로 40mm입니다. 40mm. 예, 40mm고요. 그 다음에 5개 수화전 설비의 호스 구경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바로 65mm가 되는 거죠. 65mm. 그래서 정답은 4번에 6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맞는 숫자와 용어든,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방호 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호 면적. 자, 보세요. 국소 방출 방식의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호 대상물의 높이에 자, 얼마의 거리냐면은 바로 3배입니다. 3배.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호 면적.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건 거죠. 자, 방호 대상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이게 방호 대상물일 때 이 방호 대상물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지금 방호 대상물의 높이의 몇 배? 높이의 3배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 이런 거죠. 3배. 그럼 여기니까 여기가 이제 3H가 돼. 3H. 그렇죠? 3H가 된 이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자, 연결한 선이 있겠죠. 이렇게 연결한 선. 이 면적을 받다가 이 면적을 바로 네, 방호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방호 면적. 방호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
방호 대상물 높이의 3배가 되는 이 지점들을 쭉 연결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바로 방호 면적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3배 그리고 방호 면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유수 검지장치 적용 시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맞죠? 예,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맞는 거죠? 네,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한다. 맞고요. 3번,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이것도 맞죠. 예,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의 층에 미치지 않는다. 맞는 거고요. 4번,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0개 이하로 할 것. 잘못됐죠? 네, 20개 이하가 아니고요. 바로 50개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50개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냐? 바로 수평 투영면으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의 14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의 물 분무 헤드 설치 제외 조건 중 기계장치 등 운전 시의 표면의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일 때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가? 자, 보세요. 기계장치 등 운전 시의 표면의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일 때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가?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몇 도예요? 온도가 몇 도씨? 바로 260도 이상일 때죠. 네, 260도 이상일 때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 거죠. 네, 정답은 2번의 26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